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만인의 관심사죠. 통역과 번역 요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전반부는 통역 요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후반부는 번역 요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동영상으로 낚시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통역과 번역을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많은 시간을 번역 요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할애할 겁니다. 통역 요율은 비교적 요율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라는 것은 번역사의 경력, 문서의 난이도, 또 급행료 같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요율이 참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업계 표준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통역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역 요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 통번역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들어왔고요. 요율 안내에 가서 통역 요율 가면 조금 내려서 1번이네요. 영어, 독어 통역료, 동시통역, 순차통역, 수행통역, 이게 모두 한 종류로 묶여 있네요. 1시간까지는 60만원, 6시간까지는 90만원, 6시간 초과 시 시간당 오버차지가 붙네요. 15만원씩 붙습니다. 최소한 제가 알기로 이 요율이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율은 통번역대학원 졸업생 기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시간이 넘어가면 풀데이 차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 2시간 통역을 하는 거나 5시간 통역을 하는 거나 통역료는 갖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또 이 6시간에는 점심시간 1시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통번역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국제외 시장에 나왔다 그러면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보통 1일 풀데이 통역료가 80만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경력이 한 2년 넘어간다, 아니면 교수 또는 강사급이다, 그러면 90만원 이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인하우스 경력을 2년 또는 5년 이상 하고 동시통역 시장에 나왔다면 그 경력이 인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외의 동시통역 시장에 데뷔하는 순간 이전의 경력은, 인하우스 경력은 제로가 됩니다. 혹시나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통번역대학원 재학생이시라면 수출 박람회 통역 알바 많이 나가실 거예요. 그런 행사에 하루 통역을 가면 일당이 7만원, 많으면 12만원, 진짜 많으면 한 15만원 정도 될 겁니다. 아무리 재학생이지만 일당으로 너무 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행사 기회가 있으시면 많이 나가셔서 이력서를 만들어 놓는 게 더 좋습니다. 2학년 되면서부터는 순차통역 또는 일부는 국제외 동시통역도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기업체에 순차통역을 나가거나 수행통역을 나가시면 30에서 40만원 정도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저도 대학원 2학년 때 저희 학교 통번역센터를 통해서 동시통역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요율이 딱 50만원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통역 시간이 1시간 이상이었는데 그냥 학교에서 50만원을 주더라고요. 이 6시간을 초과할 때 오버차지는 6시간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오버차지가 되고요. 또 2시간이 되는 순간부터 또 1시간의 오버차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 번씩 운 좋게 1일 2탕이라고 하는데, 오전에 동시통역을 하나 뛰고 오후에 동시통역을 하나 뛰고 하는 1일 2탕을 뛰는 날이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있어요. 또 그 동시통역하는 행사가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거나 또 녹화가 되거나 녹음이 된다 그러면 이 요율의 100%를 추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이 통역료를 다 저희가 다 받느냐? 또 그건 아니고요. 에이전시라든지 학교 통번역센터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나가게 되죠. 그 수수료가 얼마일까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영업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에이전시에서 빼가는 수수료는 없게 되죠. 제 주변 사례를 보면 프리랜서 독립 후에 수입이 좀 낮은 상태가 지속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라는 시점이 되는 게 한 2년 정도, 평균적으로 거의 2년인 것 같아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프리랜서 독립 후에 바로 일이 몰려드는 사람도 있고요. 자, 이제 번역 요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번역 페이지로 들어왔고요. 자, 번역은 영한일 경우,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 다릅니다. 당연히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더 요율이 높습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보다요. 얼마나 높을까요?
약 한 30에서 50%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 센터 요일을 한번 볼게요. 한국어를 외국어로 옮길 때 영일, 중불, 독서, 노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80에서 250원 감수료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원문 기준 글자 한 글자 한자당 공백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글자 기준으로 하지는 않아요. 저는 단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유가 뭐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단어를 산정하기에 제일 편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글자 기준으로 하시는 분이 사실 더 많을 것 같더라고요. 글자를 기준으로 요율을 산정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공백을 포함할 것이냐, 공백을 제외할 것이냐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서를 한영 번역한다고 보죠. MS 워드에 가시면 여기 밑에 가시면 여기 보시죠. 여기 클릭을 하시면 자, 문서 통계가 나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단어 수. 단어는 당연히 지금 3단어고요. 글자 수를 한번 보십시오. 공백 제외와 공백 포함으로 구별되어 있죠. 공백을 제외하면 글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고요. 글자 수, 공백을 포함하면 11에서 이 빈칸 2개를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13글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요일을 곱하기 하시면 견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서 조금 애매한 거 눈치채셨나요? 뭐냐 하면 보면 지금 마침표 이게 한 글자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 한두 페이지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마침표 때문에 요율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마침표를 지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마침표가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팁이 하나 있습니다. Ctrl F를 누르십시오. 그리고 바꾸기로 가십시오. 여기서 위에 바꿀 칸에 뭘 넣느냐 하면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꾸고자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남겨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모두 바꾸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마침표가 있는 부분이 다 없어졌죠. 자, 이걸 좀 응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PDF 파일을 워드로 변환했다든지 PPT 파일을 워드로 변환하면 그 포맷이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팁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른 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서를 변환했는데 중간중간에 띄어쓰기가 2개가 들어가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또 Ctrl F로 가서 자, 찾기 제일 윗칸에 빈칸 2개를 넣고요. 밑에는 스페이스바 한 번만 치는 거죠. 그러면 모두 바꾸기를 하면 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변환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마침표가 있고 띄어쓰기가 2개가 있다. 이런 경우도 띄어쓰기 하나를 없애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Ctrl F로 또 갑니다. 여기서 위에 칸에 마침표 띄어쓰기 2개를 넣고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마침표 띄어쓰기 한 번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모두 바꾸기를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번역 견적을 뽑아서 주시면 되겠죠. 네, 뭐 그러면 MS 워드나 아래 한글 같은 것들은 뭐 금방금방 이렇게 견적을 뽑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견적내기가 까다로운 게 파워포인트로 파일이 왔을 때요. 왜냐하면 파워포인트는 아까 MS 워드처럼 텍스트로 내보내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회해서 가야 되냐 하면 자, 이런 파일이 있다고 볼게요. 파워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파일을 누르시면 어떤 메뉴가 뜨냐면요,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 보시면 PDF로 만들기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네, PDF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아크로밧 리더로 가셔가지고 그 파일을 불러오기 하는 거죠. 지금처럼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또 어떻게 하느냐? 네, 또 텍스트로 저장. 파일에 또 가셔가지고 밑에 메뉴를 보시면 텍스트로 저장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그 파일이 저장된 디렉토리로 가셔서 그 파일을 MS 워드에 불러와서 아까처럼 단어수를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귀찮아서 그냥 단어를 기준으로 견적을 뽑아요. 한 번씩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JPG 파일로 주거나 아니면 PDF 파일인데 스캔된 PDF 파일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대략적으로 생각해서 요율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한 번씩 클라이언트가 뭐 장당 얼마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장당 얼마를 받는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감수료는 한영 번역을 할 때 감수를 클라이언트 측에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수료를 추가로 클라이언트에게 차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 번역을 감수해 줄 수 있는 원어민 친구를 평소에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감수료는 내가 총 받을 번역료의 10%에서 한 30%까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굉장히 큰 분량의 번역 프로젝트를 맡았다. 그래서 팀이 뭐 한 5명 정도로 구성되었다. 그럼 그 중에 한 명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단어의 통일성, 뭐 문체의 통일성, 또 포맷, 일관성 등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건데요. 이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으시는 분은 총 번역료의 한 20% 정도를 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면 팀들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같이 서로 용어 통일을 하는 파일을 엑셀 파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계속 공유를 하면서 번역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까지 동영상 보시면서 아니 그래서 선생님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오늘 그거 말씀드린다고 이 동영상 찍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다 개인마다 다르고 서로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 요율을 모릅니다. 제 요율만 알고 있죠. 제 요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번역 요율이 어떤 클라이언트에게는 이렇게 받는데 어떤 클라이언트에게는 좀 작게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 번역 요율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한 에이전시와 거래를 시작하고 나서 그 에이전시랑 2년 정도 신뢰관계를 만드신 다음에 그때 그 에이전시에게 요율을 좀 높여달라고 제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에이전시와 계속 거래를 하다가 다른 에이전시와 연락이 돼가지고 그쪽 에이전시에서 요율을 얼마를 원하시느냐 물어보면 그때 그 에이전시에는 좀 더 높은 요율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번역과 통역 요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